안녕하세요. 8월 6일입니다. 토요일이네요. 날씨가 주말에 비가 온다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서울에는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름이 상당히 후덥지근하네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예고한 대로 삼성중공업 8월 달에 얼마 전에 IR 프레젠테이션 한 자료를 가지고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영현황, 당사 경쟁력, 미래기술개발 영향별점. 일단 삼성중공업 2분기 경영실적은 매출액 1.4조, 영업이익 적자가 2,558억. 러시아 프로젝트 매출차,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전에 받아놓은 러시아 그 쉐빙선 있죠. 러시아도 북극에 가까운 거기에 가스 개발하는 게 있던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프로젝트 매출 차질로 전기 대비 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이제 강제 가격, 아마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시점과 하락폭이 보수적으로 반영돼서 1,8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증가했고, 고정비 부담에 따르는 경상손실이 758억, 세전이익은 이제 뭐 321억 원, 영파법인 매각 관련 일회성 이익 때문에 플러스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의 그 실적은 그 과거에 조선 성과가 낮았을 때 받아놓은 물량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지금 현재의 주가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향후 이제 미래의 지금 미래 또는 지금 현재 수주 공식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실적 및 수주 잔고가 22년도 올해 신규 수주는 63억 불, 7월 말 현재 수주 잔고는 290억 불. 예, 290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까지 신규 수주가 63억 불, 배 척수로 33척, LNG선이 24척으로 52억 불, 컨테이너선이 9척으로 11억 불이니까 이거 단순 계산해도 지금 LNG 같은 경우는 2억 뭐라고 해야 되나, 2억 개 6분의 1이니까 2억 1,300? 2억 1,300? 2억 1,400억 불. 2억 1,400만 불. 뭐, 그 정도 되죠. 한 척당. 컨테이너에서는 뭐, 1억 한 뭐, 2천, 1억 2천만 불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수주잔고 인도 기준은 이제 7월 말 현재 수주잔고 인도 기준으로는 290억 불 정도 되네요. 매출 기준 수주자량 증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8년 말 12조 3천억에서 20년 말 12조, 21년 말 19조 7천억, 6월 말에 이제 25조 3천억 정도 되고 있다. 이게 수주의 구성 내용을 보면은 LNG선이 대부분 75척으로 160억 불, 컨테이너선이 53척에 66억 불, 유조선, 기타 뭐 상선이 또 있고, 시추설비, 생산설비 이렇게 있고, 올해 매출 및 수주 목표가 이제 매출액은 7조, 수주 목표는 88억 불. 인데 이제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21년 대규모 수주에 따른 매출 증가세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는 88억 불, 21년 수주 목표 91억 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선 같은 경우는 73억 불이고 5년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LNG선에 대한 신조 수요는 22년에도 강세 전망이 유지되고,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 지속, 그러니까 SC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강세 지속으로 평년 이상의 컨테이너선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 수지 목표는 15억 불, 유가 상승 감안시 올해 예정된 양가는 계획대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시황 전망, LNG선, 그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및 노후선 교체 수요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LNG 해상물동량 증가로 30년까지 연간 35척 내외 신규 수요를 예상한다. 여기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이 1200만 톤인데 10년 주기 보면 이게 곱하기 10만 해도 1200만 톤에 곱하기 12니까 1억 2천만 톤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증가를 했고, 또 여기는 연평균 성량이 1400만 톤이니까 1억 4천만 톤, 1억 4천만 톤이고, 여긴 또 곱하기 10면 2억 2천만 톤이 증가해서 30년에는 이게
100만 톤, 1000만, 6억만 톤이 되는 거죠. 이게 쉘 LNG에서 나온 거고, 클락슨 뭐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뭐 LNG 해상물당 증가를 보면 지금 이제 유럽하고 관련이 돼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관을 잠근다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LNG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21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뭐 2200만 톤 증가에 필요한 LNG선은 연간 35척 규모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국제회사기구 IMO 2020에 따라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노 LNG선 교체 발주가 불가피하다. 이건 뭐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팀 터빈 LNG선은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해서 감소 군항이 필요하고 용선 경쟁력을 상실 전망한다. 그래서 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30년까지 설령, 그러니까 배 그 나이가 25년, 제작된 지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노후 LNG선이 86K, 119K급에서는 118척 규모다. 그러니까 00년, 2000년 이전에 인도된 게 60척, 그다음에 2001년에서 2005년에 인도된 게 58척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25년 정도 되면 2025년 되잖아요. 그럼 폐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부터 26년, 27년, 30년까지 폐선되는 게 한 58척 정도 되면 이게 이런 선이 다시 이제 발주가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선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8에서 10K급의 교체 발주 시기 도래 감안시 발주 시장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21년 발주 강세는 16년, 20년 투자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게 보시면 과거 5개년간 대형 컨테이너선 이 투자 부족한 게, 이게 이제 연평균 50척으로 컨테이너선이 발주됐는데 16년에서 20년까지는 연평균 33척밖에 안 된다. 이게 투자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후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운임 보시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컨테이너에서 운임 상승으로 선사들의 투자 집행,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8년 말에 836이었는데, 그 다음에 19년 말에 808, 20년 말에 이제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2783까지 올라가고, 21년 말에는 5047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 상당히 18년 대비해서 3년 지났지만 어마어마하게 운임이 올라갔죠. 물론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겠지만은 코로나도 한몫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데 이게 이 836, 뭐 800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4천 얼마 정도 될 텐데 이 지수로 안 떨어져서 컨테이너에서 운임 상승을 해서 이제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를 많이 발주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그런 것처럼 이 운임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아무래도 배를 많이 발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20년 이상 노후대 선박이 교체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 보면 20년, 아까 전 페이지는 25년, 여기는 20년 잡고, 그러니까 조선주의 호황을 누렸던 게 2000년대 초반이란 말이죠. 2000년에서 2003년, 5년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천몇백 원 하던 주가가 20몇만 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을 현대미포조선이 보여줬죠. 그때 발주된 선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22년이니까 2000년에서 22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설령이 그러니까 20년, 25년 정도 돼서 배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발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령 20년 도달 척수가 23년 말에 25척, 24년에서 5년 46척, 26년, 27년에는 86척이 되면서 이런 교체 수요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IMO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해체 설령이 20년 미만으로 단축되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뭐 배를 뭐 프레임을 바꾸든지 아니면 엔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SD 엔진 같은 듀얼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엔진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기령이라고, 여기는 설령이라고 하는데 항공기에서는 기령이라고 하고, 자동차도 뭐 어느 정도 사용하면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명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년 지나고 25년 지나면 배가 많이 배선이 되면서 새로운 배들로 교체될 수요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 초호황 사이클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런 사이클이 지금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선 교체 발주 수요가 기대된다. 이게 보면 DF 사양이 이게 여기 뭐 DF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이중 연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15년 이상 노후선 비중이 전체 선대의 29%를 차지한다. 수주 잔량 및 노후선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배 종류 같고 VLCC, Smax, Amax, 그러니까 선대가 뭐 A 이렇게 있는데 노후선 설령 15년 이상 된 게 이런 수량 정도 되고 선대 대비해서 노후선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되고 발주 잔량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교체 수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교체 수요인데 교체 수요가 노후선에서 발주된 양을 뺀 게 이제 교체 수요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이만큼 많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포인트는 교체 수요가 많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NFPS, PF, 위스팅 FPSO 뭐 이런 뭐 해상 프로젝트 같은데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거 22년 계약 전망한다. 북해에서 하는 것도 22년 계약. 친환경 이슈에 따라서 LNG 수요 증가 정말 LNG 이 프로젝트 추진이 확대 예상된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동남아시아, 멕시코만, 중남미, 아프리카 등 문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재무 구조인데 좀 전까지 본 게 이제 향후 조선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무 구조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이전에 낮게 수주를 했던 이제 성과가 재무제표에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최근 들어서 고가의 지금 조선 성과가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뭐 LNG스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불까지도 도달을 했고 얼마 전 대우조선행에서 두 척에 한 것도 보시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2억 4천만 불 정도 LNG선이 되니까 그런 성과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뭐 2019년인가요? 19년도에 맺었던 그 가격으로 해달라기가 그 가격이 1억 한 8천만 불 정도인데 그 정도 되면은 현재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신조선가에 대한 거에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협상을 해서 대체적으로 한 2억 1200만 불? 2억 1200만 불에서 2억 1500만 불 정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익이 충분히 나는 성과이고 그래서 지금 2억 1200만 불에서 2억 4천만 불까지 성과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과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기가 되는 2년 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조선업종의 재무제표, 뭐라고 할까, 이제, 실적 발표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영업이익이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기대되면서 점진적으로 숫자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회사 경영은 보시면 23년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은 먼저 LNG선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LNG선 거의 뭐 70몇 프로를 글로벌하게 발주되는 내용에 한 70몇 프로를 가져오지 않나요? 최소한 50몇 프로는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IMO 2030 대응을 위한 이게 IMO가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가 25년에 30%, 30년에 40%란 말이죠. 그 IMO 2030 대응을 위한 LNG DF 발주 증가 추세와 높은 신뢰도 보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LNG선을 받게 되면 엔진은 HSD 엔진으로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발주가 나간다는 거죠. 현대중공업 자체적으로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되는 물량의 엔진은 HSD 엔진이 만들기 때문에 HSD 엔진을 잘 보셔야 되고 동성하이텍이랑 한국화보온의 본행제 그런 종목도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LNG 출신선은 기존에 이제 벙커 CU가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30% 감소되기 때문에 수요가 확대 중이고 삼성중공업 전 세계 LNG DF 발주 척수 21년 말 기준에 182척 중에 41척을 수주해서 단일 조선소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다. 23%로. 그리고 화물창 연료 공급 시스템의 자체 R&D 설계 기술 보유로 선주사의 회사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세계 유일의 조선해양 통합 LNG
확증 설비 6월에 작년 6월에 완공을 했는데 차별화된 기술 개발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LNG 벙커링선, LNG 연료 추진선, 뭐 FSR 이런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에 배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O 연료전지 추진선 25년 상용화.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 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캐나다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얼마 전에 SK도 이 블룸 에너지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플러그 파워에도 투자를 한 거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블룸 에너지와 MOU 체결을 해서 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최초 연료전지 적용 원유 운반선 19년 9월 LNG 운반선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했다. 작년 6월. 암모니아 추진선, 이 암모니아 추진선 현대중공업은 뭐 메탄올 추진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현대중공업 역시 암모니아 추진선 머크사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해운사죠. 머크에서 니네들 그 현대중공업에다가 니네들 뭐 암모니아나 메탄올로 갈 수 있는 추진선을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 많이 났었죠. 암모니아 추진선도 19년 7월부터 삼성중공업도 말레이시아 선사로부터 아니면 독일 선박 엔진 제조사, 노르웨이 비료회사 뭐 이런 영국성 그 로이드라고 읽게 되나요? 예, 싱가포르 항만청과 공동 연구 진행 중이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 원료 운반선, 암모니아 레디 초대형 운반선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설계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제작도. 암모니아 추진 VLCC 공동 개발 MOU 올해 4월 달에 체결을 했네요. 그리고 작년 7월에 핀란드 기자재업체 발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JDP 체결 후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체결 후 암모니아 연료 엔진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고 수소 추진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소 추진선도 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 관련 기본 설계 승인 획득을 25년 말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하는 미래의 어떤 기술 개발하는 내용이죠. 네. 미래 신선종 개발 스마트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한다. 액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킨다는 거죠. LNG선은 가스, 이게 뭐 전력가스를 액화시키는 것처럼 이게 액화수소,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액화시켜서 운반한다. 지난번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그 액화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잠시 언급됐다시피 이거를 액화를 시켜갖고 지금 해양 유전에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잔여 그 원유를 그러니까 압력을 주면은 팽창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팽창하면서 거기에 묻혀 있는 아직 퍼내지 못한 원유를 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50K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본 설계를 진행한다. 그래서 23년에 액화 이산화탄소나 액화 수소 운반선, 뭐 액화 이산화탄소죠. 23년에 선박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K, 80K급 액화 수소 운반선은 이제 기본 설계 국책 과제는 21년에 착수를 했고 23년, 24년에 이제 아까 AIP가 약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뭐 설계에 대한 인정 같습니다. 확보를 추진하고 원격 제어 및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한다. 세계 최초로 실제 해상에서 두 척의 자율운항 선박이 서로를 인지해 자동 회피하는 성공이 이게 또 기사가 났죠.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소 근접거리 1해리 밖에서 상대 선박 회피 후 본래 궤도로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기술 그 추진 어떤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2030년에 무인 자동화 자율운항 추진한다. 그 삼성중공업뿐만 삼성전자도 2030년에 무인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을 만든다고 했죠. 2030년에 삼성전자도 어쨌든 점점 더 사람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배 지금 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나중에 무인으로 자율운항한다면 그게 사람이 몇 사람 안 타겠죠. 문제가 생기면 뭐 수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무인화한다고 해도 몇 사람은 타겠지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점점 더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2030년 뭐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건설에도 참여를 한다. 삼성중공업이 조선해양 외 부분에서도 매출 수요 확대로 고정비 부담을 줄인다. 중공업 보유 역량, 자동 용접 모듈 공법 기반으로 반도체 공장의 물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평택 그리고 이런 뭐 자동 용접 기술 모듈 공법 이렇게 해서 뭐 블라블라
여기서 지금 평택 공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뭐 P2, P3, P2가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뭐 P3는 뭐 이제 거의 뭐 땅을 다 다지고 있고 거기에다 장비도 그만 뭐 조만간 들어간다는 말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4월 P3의 펩동이 마감공사 수주를 했다. 1901억인가요? 그 정도 되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별첨인데 이 재무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선종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드릴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해양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예. 여기 보시면 한번 참고적으로 이거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 예,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의 IR 자료를 보면서 향후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할까 앞으로 이 시황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배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해상 물동량 증가되고 IMO 환경 규제로 수요가 많을 거다. 수요가 많을 거고 지금 성과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해서 이제 재무가 좋아질 거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최저가가 기록한 게 이제 이게 2002년도 11월 달 정도인데 그러니까 2000년부터 여기 최고가를 찍은 게 200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최저가 2002년 10월부터 최고가 2007년 11월까지 한 5년이죠. 5년 1개월 동안의 주가가 1383원에서 20만 4280원까지 갔단 말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배가 엄청나게 건조가 됐다는 거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배가 엄청나게 수주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령 20년에서 25년 된 배들이 이제 폐선이 되면서 그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이나 2002년에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2020년 3월일이 이 정도 선에서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년을 잡고 2025년까지는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꼭지를 찍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전부터 조금 분할 매도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하니까 해지를 한다고 할까요? 멘징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대미포조선의 차트,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IR 자료를 보고 향후 예측을 해본다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봤듯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처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IR 자료 그런 내용이 없고요. 현재 그냥 재무제표상에 그런 뭐 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 같은 걸 해놨기 때문에 그게 좋은 뭐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뭐 IR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현재 이제 조선 같은 경우를 향후 꾸준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차트도 보셨지만 뭐 그 정도까지 뭐 재현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대중공업인가 한국조선해양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IR 자리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그런 슈퍼사이클 일명 뭐 반도체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 단어로 좀 들립니다만은 어떤 조선중공업 상에서는 어떤 슈퍼사이클의 초입하고 유사하다. 이전에 슈퍼사이클 초입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런 뭐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배선되는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수주되는 물량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에서 현재도 충분히 이 조선업은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테마 상승률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LNG선을 택한 건데 LNG선을 택했을 때 대표되는 종목들을 볼 경우에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한국카본 있고 한국조선해양 그 외에도 뭐
삼강 M&T도 조선하고 관련돼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있고, 동성호 하인텍, 그다음에 HSD 엔진,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HSD 엔진도 말씀드리고 있고, 상강 M&T는 풍력, 그다음에 동성호 하인텍과 한국카본은 본행제, 이런 거로 말씀드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있겠거니와 삼성중공업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삼성중공업도 사실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죠.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이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 유상증자 크게 했죠. 크게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잘 갔을 때는 6,450원까지도 갔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100% 이상 100% 이상의 내년쯤에 100% 이상의 주가를 그러니까 만 원 위로 올라가는 주가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뭐 적자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만 원 이상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이제 일단 탑픽이고, 그 외에 이제 조선기자재, 본행제의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고 조정받을 때 어떻게 좀 사모아 가신다면은 그래도 내년쯤에는 뭐라고 할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이익이 나고 있는 그죠. 지금 최고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10만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고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뭐 최고가를 썼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초호황 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후로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 않나. 이때가 보니까 11만 6천 원인데 2010년도 가 이 정도 가격이니까 지금 거의 최고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먼저 가는 종목이 섹터 중에 먼저 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섹터가 나오면 그 후발주자들도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물론 이제 새로 상장했지만 현대미포조선 주가를 봤을 때는 지금 최고가를 쓰고 계속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른 종목들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목들도 최고가를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단 삼성중공업 IR 자료로 본 향후 조선업의 전망, 그러니까 IMO 2020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전에 2000년에서 2005년에 발주 나온 선박들이 이제 설령이 20년에서 25년 노후화됨으로써 폐선이 되고, 그에 따른 발주량이 교체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거라는 얘기도 많아질 거라는 거고요. IMO 2020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재편, LNG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에너지 재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풍력, 태양광도 이어지고 있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뭐라고 할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에 그 영향이 조금 읽지 않을까. 뭐 보합 정도인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0.91, 나스닥이 0.5, 이 정도면 선방을 했네요. 나스닥이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여주고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아가 금요일날 과창판이 4%나 증가했습니다. 4%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창판이 펀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는 못하지만 펀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창판 지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기차가 주가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크게 못 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도 어쨌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데서 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 대성 하이텍인가요? 그 종목 IPO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정밀 기계 가공 이런 쪽인데 2차전지 장비하고도 좀 관련 있다고 해서
IR북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공모주 청약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어쨌든 뭐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투자는 지루하지만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도 오늘 주말인데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어쨌든 코인은 어떤 그런 뭐 선반영한다고 할까 위험 자산의 리트머스지로서 좀 방향성을 좀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